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소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될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KFC 코리아에서는 매장 영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학력, 성별은 무관하지만 보건증을 필수로 소지해야만 지원할 수 있고요.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2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는 회계부와 장기상품부, 데이터 분석부 등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와 전문 자격 보유자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서 마감은 3월 2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에서는 IT 기획과 보안, 품질관리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서는 3월 27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는 금호고속과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각 그룹사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미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오늘은 자타공인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봄이 완연하고 네. 그 푸르는 봄이 시작됐는데 3월에는 이제 새싹들이 그리고 4월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이제 활짝 필 텐데요. 5월에는 제 얼굴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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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아무튼 푸르는 이제 봄날이 왔고 마무리 소생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봄꽃 하면 참 진달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진달래. 맞습니다. 너무 진달래.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화장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맞습니다. 진달래는 그래서 이 봄꽃이 필 텐데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봄꽃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봄꽃이요? 네. 꽃은 다 예쁘죠. 저는 최근에 한 3주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네네. 그곳은 이미 유채꽃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유채꽃도 많이 보고 왔고 맞습니다. 또 곧 있으면 이제 벚꽃 노래 많이 들릴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벚꽃 축제도 또 한창 또 시작이 될 테고 네. 여러모로 좀 설레는 계절이죠. 네, 봄은. 맞습니다. 그래서 봄꽃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진행이 되는데 뭐 축제 또 이렇게 가시는 데가 있으세요? 축제?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신입 때 네. 야외 현장 중계를 워낙 많이 나가서 일하면서 축제를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는데 글쎄요, 올해는 벚꽃 축제를 한번 밤벚꽃을 한번 보고 싶어서 밤에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낮에 볼 때랑 밤에 볼 때랑 다르기 때문에. 봄꽃 축제를 좀 가시나 봐요. 네, 저는 이제 벚꽃 축제는 여의도는 제가 꼭 새벽에 가고요. 네. 너무 좋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벚꽃을 즐기고 그리고 원미산 진달래 축제라고 있는데 원미산 뭐 저희 동네 원미산이 분들 어디에 있죠? 동네 분들 아실 겁니다. 네. 그 부천에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이 되면 빼놓지 않고 가고 있는데 올 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름다운 봄의 향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꽃 얘기 또 제가 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예, 지금 제 멘트까지 하셔서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유는 있다. 네, 맞습니다. 살짝 이제 비슷한 그 내용을 잘 맞춰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꽃보다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곳이 산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환경 4종 세트 중에서 산림 자격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산림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산에 대해서도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강원도 평창 여행 가서 네. 그 오대산 숲길, 그 전나무길을 걸으면서 저의 그 힘들었던 게 다 네. 힐링이 됐다라고 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이 바로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네. 뭐 물의 순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 다양한 식물도 살고 있고 이 생물도 보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산인데요. 오늘 산에서 정말 중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이 주는 것들을 가공하고 관리하는 국가기술 자격인 임산가공기능사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 산까지 여기까지 참 여러 이야기를 돌아서 네, 좀 돌았네요. 산까지, 네. 네. 산에서도 또 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임산가공기능사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네. 임산물 하면 이제 산에서 나는 것들, 채취한 것들을 가공하는 기능사 정도로 그렇죠.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자,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임산가공기능사. 제가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소는 버릴 것이 없다. 소는 버릴 것이 맞습니다. 없다. 그렇죠. 굉장히 또 이제 고기를 또 즐겨하시고 또 굉장히 애정하시는 그럼요. 네, 예. 그 조선 아나운서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산도 아무것도 산에 나는 것들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자격증 임산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산림의 보호, 육성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 소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산가공기능사 보시면 산업 그 산림이죠. 산림에서 생산 채취되는 일체 생산물인 임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네. 담당하는 오. 수련 이제 기능을 예. 갖고 있는 인재들이죠. 네. 예. 양성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산에서도 뭐 다양한 걸 채취를 하잖아요. 네. 저희 또 이주연 여사님은 나무를 또 그렇게 많이 캐시고 네. 또 꽃도 많이 이렇게 네. 좀 보시고 하시는데 네. 자, 임산 가공 기능사 이 자격 취득했을 때 일단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잘 나무를 말씀- 캐러 다니는 직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나무꾼은 아닙니다. 네. 네. 나무꾼은 아니고요. 목재 가공에 관한 전반적인 목재. 그렇죠. 네. 직무인 이제 목재 그리고 목질 제품의 제조, 가공 그리고 제품의 검사 업무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겁니다. 펄프와 종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조하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이 적합한 기계죠. 그리고 공구를 운영해서 목재 가공과 목질 제품의 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펄프 그리고 제지 작업용 장비를 운영해서 이 펄프와 종이를 제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부러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목재를 가공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네. 제품을 만드는 기능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재를 가공하는 것, 이 나물이랑은 또 완전 상관이 없는 네. 나무만 가공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나무를 캐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 1995년도에 이 대통령령으로 기능사 3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 자격증들이 기간을 통해서 합쳐졌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이 95년도를 보시면 목재방부 기능사 2급이죠. 그리고 합판제조 기능사 2급, 그리고 펄프제조 기능사 2급 이 3가지 기능사들이 발전이 됩니다. 예. 98년도 3년이 지난 후에는 목재가공 기능사, 그리고 목질 재료 기능사, 펄프 제재 기능사 이렇게 3가지로 발전이 되고 2008년도에는 목재 가공 기능사로 합쳐지고 펄프 제재 기능사 이 2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년도에는 임산 가공 기능사로 현재 네. 자격증형으로 제도가 예. 확정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종이를 쓰는 것도 참 귀한 신이 주는 귀한 혜택인데 산이 주는 혜택 아닐까요?
네. 대본에는 이제 산이라고 나왔는데, 산신 아닐까요? 맞습니다. 신이 준 게 산이기 때문에 또 산이 준 게 또 종입니다. 네. 네,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되는 게 종이신문 저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래서 보죠, 많은 분들이. 몇 해 전에는 이제 디지털로 인해서 이 종이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종이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그럼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종이가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목재뿐만 아니라 종이까지도 가공하고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능사 자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번 좀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네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도가 높은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실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필기도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과목 그리고 필기 실기를 보시면 이제 실기 쪽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자격증은 와 실기가 100% 합격률이 나올 정도로 오. 필기에 집중하시면 실기가 바로 이제 패스할 수 있을 거의, 정도의 네. 수준이다라고 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과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필기는 목재 가공 그리고 종이 제조로 진행이 됩니다. 검정 방법 그리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전 과목 합쳐서 60문항으로 60분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 합격하시면 필기 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죠. 필기 시험이 면제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필기 시험을 조금 더 집중을 좀 하셔야겠고요. 실기 시험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실기 같은 경우는 임산 가공 실무 요 한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작업형으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실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수목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작업형이긴 하지만 숙지하고 좀 지식적으로 좀 습득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출제 경향을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이 펄프의 해리 작업 그리고 펄프를 감별합니다. 그리고 여수도 측정. 요거는 펄프에 물이 빠지는 정도를 체크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제조 그리고 수종에 대한 구별 그리고 밀도 측정 그리고 합판 제조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실기 시험의 직무 내용 수행 준거를 간단히 확인드리면 이 목재 가공에 관한 기본적인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이 목재와 그리고 목질 제품의 제조 가공, 제품의 검사 업무, 펄프의 종이를 제조하는 가공과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수행 준거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적합한 작업 기계를 사용해서 목재 가공과 목질 제품의 제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펄프 및 제지 작업용 장비를 운영해서 펄프나 종이를 제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목재 가공 그리고 목질 제품 또는 펄프 종이 제품을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수행 준거가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합격률이 높다고 하셔서 네. 사실 이 부분이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깜짝이요. 네, 깜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응시자 수가 역대로 최저다. 근데 이게 역대 최저? 네, 맞습니다. 최저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경쟁률에서도 그리고 희소성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응시를 10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명? 네. 지난해에는 이제 20명. 그 20명 중에 필기를 2분만 합격을 하신 4명이 합격을 하셔서 그렇죠. 두 분이 실기를 응시를 2분으로 해서 최종 그 합격하신 2분이 최종 합격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야.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일까요? 5년간 합격률을 잠깐 보시면 필기가 21% 그리고 실기가 75.2%입니다. 그래서 타 자격증에 비해서 지원자가 적고 이 시험 난이도가 좀 합격률과 좀 이렇게 본다면 편차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실기보다 필기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필기를 좀 집중해서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합격률이 높다고 하셔서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네네. 응시자 자체가 적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응시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전망이 어둡기 때문일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이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전망이 좀 종이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도 업무할 때 종이를 줄이자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또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 수가 좀 줄었다가 이제는 더 전망이 밝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관점에서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그만큼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네.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인쇄 출판 분야에서도 이 오늘 자격증 임상가공 기능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외식 경영, 외식 서비스를 가르치고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식자재 구매 관리 과목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식에서 중요한 원자재죠. 식자재를 관리하고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상가공기능사 자격증은 목재 가공과 이 펄프와 함께 합쳐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합 후에 거의 정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또 많이 인지하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셔서 지원자가 적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지원하시면 희소성을 가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날로 프리미엄 그리고 고급화되고 있는 이 종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목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재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 자원이 고갈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재로 많이 원자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이 밝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는 개그 우먼 중에서 네. 김숙 씨가 있습니다. 네. 김숙 씨 참 재밌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게 김숙 씨의 꿈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오. 목수여서 네. 그 네. 어떤 걸 하시냐면 네. 목수 얘기를 더 해볼까요? 네. 목수 얘기 좀 해보면 근데 또 이모작 인생을 또 목수로 준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직접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그 의자도 만들고 집에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식탁 의자가 조금 흔들려서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흔들려서 나사를 조이고 제가 고쳐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굉장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임상가공 기능사를 따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소비자분들 DIY라고 하죠. 직접 네. 만드시고 목재도 직접 손질하시고 그래서 이런 재료로 직접 만드셔서 인테리어를 하는 이 세상이 왔는데 네. 한마디로 전망이 밝다. 그리고 수요는 증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그 스웨덴에서 들어온 네. 그 조립한 DIY 가구 브랜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케땡. 네. 네. 그래서 사와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제가 뚝딱뚝딱 해봤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예. 저는 제 인생 이막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정말 종이가 점점 없어진다 고민을 하지만 이 종이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예. 당장 우리가 화장실만 가도 네. 종이 없이 어떻게 이게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망 자체가 뭐 이 일이 없어진다든지 네. 뭐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임산 가공 기능사 자격을 좀 취득을 했을 때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주로 좀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휴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늘 임상가공 기능사 이 제품 중에 휴지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한번 보시면 펄프 그리고 제지 관련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종이 가공 회사 그리고 목재 무역 관련 종합 상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구 회사 목재를 가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과정에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당연히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림 개발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한 회사들 중에서 제가 보시면 산림조합이죠. 그리고 산림종합중앙회, 산림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도의 산림관계기관, 그리고 정부 관련 부서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공무원도 당연히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펄프, 종이 제조 관련된 해당 조작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종이 제조 장치 조작원은 이 숙련된 기능공을 보조하면서 기능을 습득하고 현장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 이 반장 그리고 공정별 책임자인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따로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임상가공기능사 취득 시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자격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채용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등의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죠. 해당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그리고 농업직렬의 농어학진료 그리고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이용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해당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이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 일정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예, 언제 네. 또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딸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일정을 보시면 1월에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연 1회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좀 마음가짐을 좀 다 잡으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내년 초에 바로 접수하시고 그리고 4개월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4개월간 준비하셔서 최종 자격 취득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공부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공부하면 참 중요합니다. 우선 개인의 관련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전공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일 3시간 기준 3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독학의 방법으로 많이 취득하시고 있는데 우선 임산가공기능사 그리고 해당 관련 자격증, 이 산림 관련 자격증이죠. 이 카페라던가 이 모임에 가보시면 이 특강들이 간헐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을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필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제 기본서, 기출문제집을 집중해서 풀어보시면 실기까지 네.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셔도 내년 시험 크게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좀 잘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좀 코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이 자격증도 비슷하겠죠? 네, 맞습니다. 단계별 자격증 제가 임상가공 자격을 소개해드리면 임상가공 기능사 자격의 관계도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임상가공 기능사,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임상가공 산업기사, 2년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가공 기사는 4년제 기준이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단계별 직무 수준, 역량, 그리고 응시 자격을 확인해 드리면 우선은 임상가공 기능사, 우선 임상가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숙련 기능 그리고 지식들을 습득하고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상가공 쪽으로 내가 취득하고 싶다, 진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한 없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가공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수준으로 숙련 기능,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임상가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인 제한이 있는데 잠깐 확인해 드리면 기술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기능사 플러스 1년이죠. 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일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가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 종목 외에 외국 자격 취득자 그리고 기능 경기 대회에 입상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대졸 아까 2년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순수 경력자는 2년의 경력이 있으시면 동일 유사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학과에 관한 경우는 임산공학과 그리고 목재가공과 그리고 산림자원학과 등의 임산 관련 학과 전공이 있으시다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임상가공기사를 보시면 이제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술 자격 소지를 보시면 산업기사와 함께 1년의
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능사에 3년의 경력 있으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졸 예정자, 이 4년제죠. 그리고 3년제 같은 경우는 1년의 경력이 추가되고 2년제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순수 경력자를 보시면 동일 유사 분야에서 4년 정도 경력을 갖고 계시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 직무 분야 같은 경우 확인을 드리면 이제 경제, 회계, 사무 중에서 생산관리, 그리고 건설, 광업자원, 그리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중에 환경에 관련된 네. 직무를 수행하셨다면 이 동일 직무 분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 가공 기능사 오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신호 대표님께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임산 가공 산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지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인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임산 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공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 네. 모든 검수까지도 진행을 하는 이 임산 가공. 한마디로 이 임산 가공의 역량을 오늘 자격으로 취득하셔서 임산 분야의 인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신호 대표님과 임산 가공 기능사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자격증으로 저희를 찾아오실 건지 미리 좀 스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원래 뭐 또 극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매번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매번 제가 얘기했나요?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산에서 나오는 오늘 임산 가공 네.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자격증도 산에서 나오는 오. 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물? 비슷합니다. 네. 나물? 오, 그- 열매? 비슷합니다. 네. 네. 요게 독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독? 네. 버섯. 너무 또 버섯. 힌트를 드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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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해당 자격증 뭐 완전한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산에서 나는 것, 독이 있을 수도 있는 것. 네. 저희가 여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